45의 나이에 거울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다는 걸요.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다가 거울 속 내 얼굴을 봤죠. 눈가의 주름, 처진 입꼬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 표정이요. 항상 무언가 걱정하는 듯한 피곤해 보이는 그 얼굴이 아버지와 똑같았어요. 아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말했죠. 당신 요즘 말이 없네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나는 신문을 보며 대충 대답했어요. 바빠서 그래. 그때 12살 된 딸아이가 말했죠. 아빠, 할아버지 닮았어. 순간 손이 멈췄어요. 신문을 내려놓고 딸아이를 봤죠. 뭐가? 목소리 톤이요. 그리고 맨날 피곤해 보이는 것도요. 딸아이는 웃으며 말했지만 나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아내도 거들었죠. 맞아요. 당신 아버지랑 정말 똑같아졌어요. 말도 없고 표정도 없고. 나는 말을 잃었어요. 그날 회사에 가서도 딸아이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아버지를 닮았다는 말이요.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아버지와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처럼 무뚝뚝하게 살지 않겠다고, 가족들과 더 많이 대화하겠다고 다짐했었는데요. 하지만 어느새 나도 아버지처럼 되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죠. 준우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울음기 하나 없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언제요? 오늘 새벽에. 병원에서. 어머니는 짧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버지는 몇 달 전부터 병원에 다니셨대요. 폐암 말기였다고 하더군요.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들 걱정시키기 싫다고 하셨어. 나는 또 말을 잃었어요. 장례식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버지를 생각했죠. 솔직히 아버지와 나는 그렇게 가깝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항상 바쁘셨고 집에 계실 때도 말이 없으셨거든요. 아버지와의 대화라는 게 기억나지 않았어요. 학교 성적표를 받아가면 한번 쳐다보시고는 고개만 끄덕이셨죠. 축구 시합에서 골을 넣어도 잘했다는 말씀 한마디 없으셨고요. 대학 입학할 때도, 군대 갈 때도, 결혼할 때도 아버지는 담담하셨어요. 표정 변화 하나 없이 그저 고개만 끄덕이셨죠.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어요. 조문객도 많지 않았죠. 아버지는 정년퇴직 후 거의 집에만 계셨거든요. 빈소에서 아버지 영정을 봤어요. 흑백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계셨는데 그 웃는 모습조차 어색해 보였죠. 아버지가 웃는 걸 본 기억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틀 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는 아버지 방을 정리하자고 하셨죠. 준우야, 너 아버지 옷이랑 책들 좀 정리해 줄래? 엄마는 힘들어서. 아버지 방은 언제나 닫혀 있었어요. 아버지만의 공간이었죠.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그 방문을 열었어요. 방 안은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었어요. 책장에는 경제 관련 서적들이 빼곡했고 책상 위에는 안경과 수첩이 놓여 있었죠. 옷장을 열어 낡은 양복들을 꺼냈어요. 모두 구식이었죠. 아버지는 새 옷을 사는 법이 없으셨거든요.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편지 봉투들을 발견했어요. 10여 개 정도 되는 봉투들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죠. 봉투를 풀어 하나씩 꺼내봤어요. 편지들은 모두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가장 오래된 건 내가 태어난 해였고 가장 최근 것은 석 달 전이었죠. 첫 번째 편지를 펼쳤어요. 1982년 4월 15일. 아들 준우가 태어났다. 3.2kg의 건강한 사내아이다. 처음 품에 안았을 때 너무 작고 가벼워서 놀랐다. 손가락도 발가락도 정말 작았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하다. 나 같은 사람이 아버지가 되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아이만큼은 나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다. 내가 겪은 가난과 고통은 이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 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몰랐거든요. 다음 편지를 펼쳤죠. 1989년 9월 3일. 준우가 오늘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새 옷을 입고 책가방을 맨 모습이 귀여웠다. 학교 앞에서 사진을 찍어주고 싶었지만 카메라가 없어서 못했다. 아이 어머니가 카메라 사자고 했는데 나는 돈이 아까워서 거절했다.
지금 생각하니 후회가 된다. 월급이 너무 적다. 이번 달에도 적금을 못 들었다. 준호가 대학 갈 때까지 돈을 모아야 하는데 쉽지 않다. 편지는 계속됐어요. 내 중학교 입학, 고등학교 입학, 대학 입학, 군 입대, 제대, 결혼식까지요. 아버지는 내 인생의 모든 중요한 순간을 기록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편지 내용은 대부분 비슷했죠. 돈 걱정, 일 걱정, 미래 걱정이요. 1995년 11월 12일, 준호가 중학교에 들어갔다. 성적이 좋다고 담임 선생님이 칭찬하셨다.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표현하지 못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아버지한테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아들에게 어떻게 칭찬해야 하는지 모른다. 오늘 회사에서 부장님한테 혼났다. 실수로 서류를 잘못 작성했다. 사람들 앞에서 욕을 먹었다. 참을 수밖에 없었다. 이 나이에 다른 데 가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다. 참고 버텨야 한다. 준호대학 등록금을 모아야 한다. 나는 그 순간을 기억했어요. 중학교 첫 중간고사에서 전교 10등 안에 들었을 때요. 신이 나서 집에 와서 성적표를 보여드렸죠. 아버지는 한번 쳐다보시고는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나는 그때 실망했어요. 아버지는 내 성적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자랑스러워 하셨던 거예요. 그저 표현할 줄 몰랐던 거죠. 다음 편지들을 계속 읽었어요. 2000년 3월 5일. 준호가 대학에 합격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다. 이 동네에서 서울대가 내가 몇이나 되겠나? 정말 자랑스럽다. 아이 엄마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울고 싶었지만 참았다. 남자가 울면 안 된다고 배웠다. 오늘 회식에서 부장님이 내 자네 술을 따르며 말씀하셨다. 자네 아들이 서울대 갔다며? 부럽네. 나는 처음으로 회사에서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등록금이 걱정이다. 적금을 다 깨야 한다. 아이 어머니 옷도 못 사줬는데 미안하다. 나는 책상에 앉아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생각하고 계셨는지 몰랐거든요.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지만 머릿속은 아버지 생각뿐이었어요. 편지들을 다 읽지 못했거든요. 퇴근하고 다시 아버지 방으로 갔죠. 어머니가 차를 가져다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물건 정리하다가 힘들지? 네. 근데 엄마 아버지가 편지를 쓰신 거 알았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았지. 가끔 혼자 방에서 뭔가 쓰시더라. 일기인 줄 알았어. 아버지는 말이 없으셨잖아요. 그래. 네 아버지는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 근데 네가 태어나고 나서 더 말이 없어지셨지. 책임감 때문이었던 것 같아. 어머니는 잠시 멈칫하셨다가 말을 이었어요. 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아? 평생 가족을 위해 자기 자신은 하나도 생각 안 하신 분이야. 새 옷 한 번 안 사 입으시고, 외식도 안 하시고, 취미도 없으시고, 그냥 일만 하셨어. 나는 어머니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엄마는 아버지 사랑하셨어요? 어머니는 웃으셨어요. 사랑?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있었겠니? 그냥 함께 사는 거지. 근데 네 아버지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때리지도 않았고, 바람 피우지도 않았고, 술도 거의 안 드셨잖아. 그냥 묵묵히 일만 하신 분이야. 나는 어머니가 외로우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집에 계셔도 말이 없으셨으니까요. 어머니가 방을 나가시고 나는 다시 편지를 읽기 시작했죠. 2003년 7월 18일. 준호가 군대에 입대했다. 머리를 짧게 깎은 모습이 낯설었다. 훈련소까지 따라갔다. 준호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나는 손을 흔들어 주지 못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혼자 울었다. 아이 어머니도 모르게. 남자가 울면 안 된다고 배웠지만 참을 수가 없었다. 준호가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란다. 나는 그날을 기억했어요. 훈련소 정문에서 아버지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죠.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나는 아버지가 무심한 거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울고 계셨던 거예요. 나한테 보이지 않으려고 참았던 거죠. 2005년 12월 1일. 준호가 제대했다. 건강하게 돌아와서 다행이다. 많이 컸다.
어깨도 넓어지고 목소리도 굵어졌다. 이제 완전히 어른이 됐다. 준호는 취직 준비를 한다고 했다. 나는 도와주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다. 나는 대학도 못 나왔고 좋은 회사에 다닌 적도 없다. 준호한테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없다. 그저 건강하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다음 편지는 몇 년 후의 것이었어요. 2008년 11월 15일. 준호가 여자친구를 데려왔다. 예쁘고 착한 아가씨다. 준호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 아이 어머니는 좋아하셨다. 나도 좋았지만 표현하지 못했다. 준호 여자친구가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나중에 아이 어머니가 왜 그렇게 무뚝뚝하냐고 혼냈다. 나도 친절하게 대하고 싶었다. 하지만 방법을 모르겠다. 나는 그때를 떠올렸어요. 지금의 아내를 처음 집에 데려갔을 때죠. 아내는 나중에 말했었어요. 아버지가 무섭다고요. 말도 없고 표정도 없어서 자기를 싫어하는 줄 알았대요. 나는 아버지를 변호했었죠. 원래 그런 분이라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내를 좋아하셨던 거예요. 그저 표현할 줄 몰랐던 거죠. 2010년 5월 22일. 준호가 결혼한다. 청첩장을 받았을 때 기분이 이상했다.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다. 내 아들이 이제 다른 가정을 꾸린다. 나는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했을까? 준호에게 좋은 아버지였을까? 자신이 없다. 나는 준호한테 해준 게 없다. 그저 돈을 벌어다 준 것밖에. 사랑한다는 말도 한 번 못 해봤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결혼식 날 준호한테 뭔가 말을 해주고 싶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 결혼식 날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식이 끝나고 우리가 떠날 때도 그저 손만 흔드셨죠. 나는 섭섭했어요. 다른 친구들 아버지는 결혼 축하한다고 행복하게 살라고 말해주시던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저 용기가 없었던 거죠. 편지를 읽다가 봉투 하나가 두껍다는 걸 느꼈어요. 열어보니 통장이 들어있었죠. 2010년 6월 1일. 준호 결혼식이 끝났다. 축의금으로 받은 돈을 준호한테 다 줬다. 준호는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억지로 쥐어줬다. 이 돈으로 신혼살림이라도 장만하라고. 나는 준호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돈밖에 없다. 말도 못하고 조언도 못하니 돈이라도 줘야 한다. 이 통장에는 준호 대학 등록금 내고 남은 돈이 있다. 3천만 원 정도다. 준호가 필요할 때 쓰라고 모아뒀다. 언젠가 줘야지. 나는 통장을 확인했어요. 정말 3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거래 내역은 작년이었어요. 아버지는 이 돈을 계속 모아두고 계셨던 거예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나를 생각하셨던 거죠. 다음 편지를 펼쳤어요. 2015년 3월 8일. 준호한테 손자가 태어났다. 이름은 지훈이다. 준호가 아기를 안겨줬다. 정말 작고 가벼웠다. 준호가 태어났을 때처럼. 나는 손자를 보며 준호를 떠올렸다. 준호가 저렇게 작았는데 어느새 아버지가 됐다. 시간이 참 빠르다. 준호는 좋은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나보다는 훨씬. 2018년 9월 14일. 요즘 몸이 안 좋다. 기침이 계속 나고 숨이 차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가기 싫다. 나이가 들면 다들 이렇게 아프다고 들었다. 참고 견디면 된다. 준호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 준호도 이제 가정이 있으니 신경 쓸 게 많을 것이다. 나는 그냥 조용히 지내다 가고 싶다. 2020년 2월 3일. 오늘 병원에 갔다. 폐암이라고 한다. 말기라고 했다. 수술도 힘들고 항암 치료도 효과가 없을 거라고. 얼마나 살 수 있냐고 물었더니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무 생각도 안 났다. 그저 멍했다. 아이 어머니한테 말하지 않았다. 준호한테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조용히 가고 싶다. 소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다. 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는 4년 동안 혼자 병과 싸우셨던 거예요. 아무한테도 말씀 안 하시고요. 마지막 편지는 3달 전 것이었어요. 2024년 8월 10일.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몸이 너무 아프다.
걷는 것도 힘들다. 하지만 참을 수 있다. 평생 참고 살았으니까. 준호가 지난주에 왔다. 나를 보고 많이 늙으셨다고 했다. 맞다. 나는 늙었다. 이제 곧 죽을 것이다. 준호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사랑한다고. 자랑스럽다고. 잘 살아줘서 고맙다고. 하지만 말하지 못할 것이다. 평생 그런 말을 안 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나? 그냥 이렇게 편지로 남긴다. 언젠가 준호가 읽을 것이다. 그때 알아주면 된다. 나는 준호를 사랑했다. 평생 사랑했다. 나는 편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울었어요. 다음 날 회사에서 실수를 했어요. 중요한 보고서에 오타가 있었고 부장님한테 혼났죠. 이 과장, 이게 뭐야? 이렇게 대충 하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부장님은 계속 화를 내셨죠. 사무실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창피했어요. 자리로 돌아와 앉았을 때 문득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아버지도 회사에서 이렇게 혼났겠구나 싶었죠. 그리고 그걸 집에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구나 싶었어요.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소주 한 병을 사서 한강변에 앉았죠. 혼자 술을 마시며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아버지도 이랬을까? 회사에서 혼나고 집에 가기 싫어서 이렇게 한강변에 앉아 술을 마셨을까? 하지만 아버지는 집에 가셨겠죠. 가족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나는 그제야 알았어요. 아버지가 왜 말이 없으셨는지요. 말할 여유가 없으셨던 거예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돈 걱정하고 미래 걱정하느라 말할 힘이 없으셨던 거죠. 그리고 나도 지금 똑같아졌어요. 집에 들어가니 아내와 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아빠 늦었네요. 딸아이가 말했죠. 회식 있었어. 거짓말이었어요. 그냥 집에 오기 싫었던 거죠. 아내가 저녁 드셨냐고 물었어요. 나는 먹었다고 대답했죠. 역시 거짓말이었어요. 방으로 들어가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나는 아버지를 비난할 자격이 없구나. 나도 똑같으니까. 다음 날 다시 아버지 방에 갔어요. 어머니가 옆에 계셨죠. 엄마, 아버지가 회사에서 어떠셨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힘들었지. 네 아버지는 고졸이었잖아. 대학 나온 사람들 밑에서 일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 승진도 늦었고, 월급도 적었고. 근데 불평 한 번 안 하셨어. 왜요? 어쩌겠니? 가족 먹여 살려야지. 네 아버지는 그런 분이야. 불평하는 대신 그냥 참고 일하셨어. 아버지 친구분들은 없으셨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친구 만날 시간이 어딨었겠니? 주말에도 일하러 나가셨는데. 가끔 회식 있으면 나가셨지만 빨리 돌아오셨어. 술값 아깝다고. 취미는요? 취미? 그런 거 없었어. 그냥 일하고 집에 오고 자고. 그게 다였어. 나는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네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신 게 뭔지 알아? 너 보는 거였어. 네가 공부하는 모습, 밥 먹는 모습, 그냥 보고만 계셨어. 말은 안 하셨지만 표정이 달랐거든. 조금 부드러워지셨어. 나는 그런 줄 몰랐어요. 어머니는 아버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내 사진들이 가득했죠. 어릴 때 사진부터 최근 사진까지요. 이것 봐. 내 사진 다 모아두셨어. 가끔 꺼내보시곤 하셨지. 나는 사진들을 보며 또 눈물이 났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는 피곤한 표정의 남자가 있었죠. 바로 아버지였어요. 나는 아버지가 됐어요. 딸아이가 방에서 나와 물었죠. 아빠, 내일 학교 숙제 도와줄 수 있어요? 나는 자동으로 대답하려다 멈췄어요. 그래, 뭔데? 미술 숙제인데요. 가족 그림 그리는 거예요. 좋아. 내일 같이 하자. 딸아이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평소 내가 숙제 같은 거에 관심 없었거든요. 진짜요? 응. 아빠가 도와줄게. 딸아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며 나는 다짐했죠.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요. 아니, 정확히는 아버지가 하지 못한 것들을 하겠다고요. 주말에 아버지 묘소를 찾았어요. 혼자 갔죠. 묘비 앞에 앉아 술을 따랐어요.
아버지. 나는 말을 시작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바람이 불었어요. 나도 이제 알아요. 가장이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회사에서 참아야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가족한테 미소 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는 평생 싸우셨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요. 가난과 싸우고, 무시와 싸우고, 피로와 싸우고, 절망과 싸우셨던 거죠. 그리고 이기셨어요. 저는 대학 나왔고, 좋은 회사 다니고, 행복한 가정 꾸렸잖아요. 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나는 묘비에 이마를 댔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말할게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일어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죠. 딸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샀어요. 아내가 먹고 싶다고 했던 과일도 샀고요. 집에 들어서니 아내가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당신 왜 이렇게 일찍 와요? 딸아이 숙제 도와주려고. 아내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진짜요? 응. 그리고 이거. 나는 과일을 내밀었죠. 당신 먹고 싶다고 했잖아. 아내는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죠. 딸아이 방으로 갔어요. 문을 두드렸죠. 지훈아, 아빠야. 숙제 같이 할까? 딸아이가 문을 열었어요. 진짜요? 응. 가족 그림 그린다며? 우리는 거실 바닥에 앉아 도화지를 펼쳤어요. 딸아이는 크레파스를 꺼냈죠. 어떻게 그릴까요? 우리 다 같이 손잡고 있는 거 그리면 어때? 좋아요. 딸아이는 신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옆에서 지켜봤죠. 아빠, 여기 할아버지도 그려도 돼요? 그래, 좋지. 딸아이는 하늘 위에 할아버지를 그렸어요. 구름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는 모습이었죠. 그림을 보며 나는 생각했어요. 아버지도 저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요즘 많이 무뚝뚝했지?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요? 미안해. 앞으로 노력할게. 무슨 일 있어요? 아버지 생각을 많이 했어. 그리고 깨달았어. 나도 아버지처럼 되고 있다는 걸. 아내는 내 손을 잡았어요. 당신 아버지 나쁜 분 아니었어요. 그냥 표현을 못하신 거죠. 맞아. 그래서 나는 표현하려고 해. 아버지가 못한 것들을요. 다음날 출근해서 컴퓨터를 켰어요. 업무 메일들이 쌓여 있었죠. 회의 일정도 있었고요. 점심시간에 동료가 물었어요. 이 과장, 요즘 표정이 좀 밝아진 것 같은데? 그래? 응. 무슨 좋은 일 있어? 나는 웃었어요. 아버지 생각을 많이 했어. 동료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묻지 않았죠. 퇴근 후 집에 가는 길에 꽃집에 들렀어요. 장미 한 다발을 샀죠. 집에 들어서자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게 뭐예요? 당신한테. 무슨 날이에요? 그냥 주고 싶어서. 아내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수줍어하며 꽃을 받았죠. 딸아이가 방에서 뛰어나왔어요. 아빠, 오늘도 같이 놀아줄 거예요? 그럼. 뭐 하고 싶은데? 레고요. 좋아. 우리는 거실 바닥에 앉아 레고를 맞추기 시작했어요. 딸아이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만들었죠. 나는 옆에서 도와주며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이런 시간이 없으셨겠구나.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요. 하지만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나처럼요. 저녁을 먹으며 아내가 물었어요. 당신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버지 편지를 읽었어. 편지요? 응. 아버지가 평생 쓰신 편지들이 있었어. 나한테 하지 못한 말들을 거기에 다 써놓으셨더라고. 아내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래서 깨달았어. 아버지가 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아버지를 오해했는지. 딸아이가 물었어요. 아빠, 할아버지는 아빠 사랑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엄청 사랑하셨어. 그냥 말로 표현 못하신 거야. 왜요? 할아버지 세대는 그랬대. 사랑한다는 말 잘 안 하셨대.
대신 일을 열심히 하셨지. 딸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는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줄 거예요? 나는 딸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아빠는 지훈이 사랑해. 딸아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아버지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마지막 편지를요. 준우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미안하다. 아빠가 살아있을 때 이런 말들을 해주지 못해서. 아빠는 너를 사랑했어. 네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 네가 웃을 때 아빠도 행복했고, 네가 울 때 아빠도 슬펐어. 하지만 표현하지 못했지. 아빠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너는 좋은 사람이야. 착하고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이지. 아빠는 네가 자랑스러워. 네가 아빠 아들이어서 정말 자랑스러워.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어. 내 아이들한테는 아빠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되어줘. 말도 많이 해주고,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줘. 아빠가 못한 것들을 너는 해주길 바라. 그게 아빠의 소원이야. 사랑한다, 준우야. 평생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할 거야.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알았어요, 아버지. 약속할게요. 몇 주가 지났어요. 나는 매일 조금씩 변하려고 노력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에게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했어요. 퇴근하면 딸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갔고요. 쉽지 않았어요. 회사 일은 여전히 힘들었고 스트레스도 많았거든요. 집에 가면 그냥 누워 쉬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아니, 노력했어요. 딸아이가 말을 걸면 귀찮아도 대답해줬어요. 아내가 하루 일과를 얘기하면 듣는 척이라도 했죠. 그러다 보니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딸아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아내도 표정이 밝아졌죠.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행복해졌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또 부장님한테 혼났어요. 이번엔 내 잘못이 아니었는데도요. 예전 같았으면 속으로 욕하면서 참았을 거예요. 집에 가서도 짜증내고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집에 가는 길에 한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아버지도 이랬겠지? 매일매일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집에 가면 웃으려고 노력하셨겠지?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나아졌어요. 집에 들어서자 딸아이가 뛰어왔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오, 진짜? 뭐 때문에? 미술 숙제요. 선생님이 제일 잘 그렸대요. 딸아이는 그림을 보여줬어요. 우리 가족이 손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죠. 정말 잘 그렸네. 우리 딸 최고야. 나는 딸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딸아이는 깔깔 웃었죠. 그 순간 알았어요. 이게 아버지가 원하셨던 거구나. 아버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가 행복한 모습을요. 그날 밤 아버지 편지를 다시 꺼냈어요. 봉투 안에 작은 메모가 하나 더 있었죠. 놓쳤던 거예요.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준우야, 아빠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너한테 더 잘해주지 못한 것, 더 많이 안아주지 못한 것,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하지만 너는 후회하지 마. 내 아이들한테는 후회 없이 사랑을 주렴. 그게 아빠가 바라는 거야. 나는 메모를 접어 지갑에 넣었어요. 항상 가지고 다니려고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어요. 여전히 아버지와 닮은 얼굴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아버지를 닮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아버지가 못한 것들을 내가 하는 거죠. 나는 거울 속 나 자신에게 말했어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리고 거실로 나갔어요. 아내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고, 딸아이는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나는 아내에게 다가가 어깨를 안아줬어요. 오늘 저녁엔 내가 저녁 만들게. 아내는 놀란 듯 물었어요. 진짜요? 응. 너도 피곤하잖아. 딸아이가 소리쳤어요. 와, 아빠 요리. 나는 웃었어요. 그날 저녁 처음으로 저녁을 만들었어요. 라면이었지만요. 딸아이는 맛있다며 다 먹었고, 아내는 수고했다고 칭찬해줬죠.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아내가 옆에 왔어요. 당신 요즘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 네. 좋은 의미로요.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나는 설거지하는 손을 멈추고 아내를 봤어요. 나도 노력 중이야.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려고. 아내는 내 손을 잡았어요. 충분히 좋아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창문 밖으로 달이 보였죠. 나는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보고 계세요? 저 잘하고 있죠? 대답은 없었지만 괜찮았어요. 아버지는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실 테니까요. 그리고 아마도 웃고 계실 거예요. 몇 달이 지났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딸아이가 물었어요. 아빠, 오늘 할아버지 산소 갈 거예요? 가야지. 같이 갈래? 네. 우리는 세 가족이 함께 아버지 산소로 갔어요.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절을 했죠. 딸아이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예요. 지훈이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나는 딸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내가 말했어요. 아버지, 항상 감사드려요. 좋은 남편 키워주셔서요. 나도 말했어요. 아버지, 저 열심히 살고 있어요. 후회 없이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요.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들이 흔들렸죠.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딸아이가 물었어요. 아빠, 나중에 아빠가 할아버지처럼 되면 저도 슬플까요? 나는 룸미러로 딸아이를 봤어요. 아빠는 할아버지와 다른 아빠가 될 거야. 어떻게요? 아빠는 지훈이한테 사랑한다고 매일 말해줄 거야. 안아주고, 같이 놀아주고, 지훈이 얘기 들어줄 거야. 그럼 좋겠어요. 약속할게. 딸아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집에 도착해 거실에 앉았을 때 아내가 물었어요. 당신,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됐어.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야. 맞아요. 우리는 마주보며 웃었어요. 그날 밤 아버지 편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었어요. 그리고 내 편지를 쓰기 시작했죠. 아버지께? 아버지 편지 잘 받았어요. 너무 늦게 받아서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라도 받아서 다행이에요. 아버지 말씀 잘 들었어요. 후회 없이 살겠다고 약속드려요. 제 아이들한테는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빠가 되겠어요.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고, 안아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겠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닮는 건 포기할 수 없어요. 아버지의 책임감, 아버지의 인내심, 아버지의 사랑, 그건 담고 싶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존경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아버지 아들로 태어나서 자랑스러워요.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저는 잘 살겠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요.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편지들과 함께 서랍에 넣어두었죠. 언젠가 내 딸도 이 편지들을 읽겠죠. 그때 딸아이는 알게 될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요. 그리고 아빠가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요. 사랑은 대를 이어 흐르는 거니까요.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랑은 계속 흐르는 거니까요. 나는 서랍을 닫고 거실로 나갔어요. 딸아이가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었죠. 지훈아. 네. 아빠가 사랑해. 딸아이는 놀란 듯 나를 봤어요. 그리고 환하게 웃었죠. 저도 사랑해요, 아빠. 나는 딸아이를 안아줬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이게 아버지가 하고 싶으셨던 거구나. 이게 아버지가 평생 꿈꿨던 거구나. 그리고 나는 지금 아버지의 꿈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창문 밖으로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죠. 아버지인 것 같았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고마워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잘 살게요. 바람이 불었어요. 커튼이 흔들렸죠.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잘 살아라. 후회 없이 살아라. 나는 웃었어요. 그리고 다짐했죠. 후회 없이 살겠다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겠다고요. 아버지가 못한 것들을 하겠다고요. 그게 아버지를 기억하는 방법이니까요. 그게 아버지께 보내는 나의 대답이니까요. 거실에는 우리 가족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행복한 소리였죠. 아버지가 평생 듣고 싶어 하셨던 소리였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매일 그 소리를 만들고 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요. 그게 바로 아버지가 원하셨던 거니까요. 사연을 듣고 느낌점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